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오빠가 빚을 너무 많이 남겨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30년 전 그날 신우이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채 일주일도 안 됐던 그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11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손자 준호의 도시락용이었죠.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엌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고 며느리 지연이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지연아.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준호 도시락 싸고 있어. 제가 할게요 어머니. 요즘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지연이의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리라. 맞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 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에 오후엔 마트 진열 일까지. 55세의 몸이 견디기엔 버거운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의 대학 등록금 때문이었거든요. 괜찮아. 내가 할게. 넌 들어가서 더 자렴. 김밥을 마저 싸면서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대학교 고지서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1학기 등록금 450만 원. 제 통장 잔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속으로 한숨을 쉬며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던 그때였습니다. 엄마 나 일찍 갈게요. 준호가 씻은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20살의 건장한 키의 아버지를 닮아 늘씬한 체구였지만 어쩐지 요즘 얼굴이 자꾸 어두워 보였어요. 준호야 도시락. 고맙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도시락을 받아들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대학교 다녀도 될까요? 등록금도 그렇고. 차라리 제가 알바를 더 해서. 무슨 소리야? 제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부엌 식탁에 놓인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등록금은 할머니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내가 뭘 해서라도 반드시 준호는 대학을 보낼 거야.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이 아이만큼은 꼭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학교에 가고 며느리도 출근한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진한 보리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걱정이 앞섰어요.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왔어.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옆집 박 여사였죠. 저와 같은 또래의 마을의 산 소식통이라고 불리는 분이었어요. 어머 박 여사.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야? 언니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박 여사가 거의 뛰다시피 거실로 들어와 제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흥분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 신우이 말야. 그 박영숙 씨 있잖아. 박영숙. 제 남편의 여동생이자 3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왜? 그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거야. 그것도 30억에. 박 여사의 말에 저는 보리차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30억? 그래.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그 한옥 있잖아. 언니 예전에 살던 그 집 말야. 그 주변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서 땅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집. 남편과 함께 신혼 때부터 살던 그 집이 30억이라니요. 그런데 언니 그거 이상하지 않아? 그 집이 원래 언니 집이었잖아. 박 여사의 말에 저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언니 오빠가 사업 실패로 빚을 엄청 많이 남겼어요. 이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요. 언니가 여기 계시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제가 집을 정리할게요.
언니는 전세집이라도 구해서 준호랑 먼저 나가세요.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갓 태어난 준호를 품에 안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영숙의 말을 믿고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영숙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언니. 박 여사가 제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 미안해. 잠깐 딴 생각을. 언니,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있어. 내가 부동산에서 등기부를 확인해 봤는데 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집 소유자가 영숙 씨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 30년 전부터 쭉.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부터? 그래. 언니,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미 영숙 씨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 그럼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이미 영숙이가?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혹시 그때 남편분이 영숙 씨한테 집을 넘겨주신 거 아니야? 빚 때문에? 박 여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어. 오히려 순자야, 이 집은 우리 준호가 클 때까지 지켜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영숙이가 거짓말을 한 걸까? 박 여사, 그럼 지금 영숙이가 그 집을 팔면 30억이 고스란히 영숙 씨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지. 저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30억. 준호의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몇 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그 큰 돈이 어쩌면 원래 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니요. 정말 그런 걸까? 영숙이가 나를 속인 걸까? 그날 오후 저는 새벽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그때 영숙의 표정과 말투를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 뭔가 이상했었어. 왜 그때는 몰랐을까? 저녁을 준비하며 감자를 깎던 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며느리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직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정말 영숙이가 나를 속였다면, 만약 그 집이 정말 내 집이었다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준호를 이렇게 미안하게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30년간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며 눈치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정말 영숙이가 나를 속인 걸까?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진실이 뭔지 반드시 알아보겠어. 30년간 제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의혹이 이제야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30년 만에 영숙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준호의 얼굴을 떠올리니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영수가 나야. 순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문이 열렸어요. 어머,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30년의 세월이 영숙의 얼굴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제게는 없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깔끔한 브랜드 옷차림에 손톱까지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있더군요. 30년간 내가 전세집을 전전할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구나. 들어와, 언니. 거실에 들어서자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과 큰 TV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제가 사는 투룸 전세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차 한잔 할래? 응, 고마워. 영숙이 차를 우리러 부엌에 간 사이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탁자 위에 부동산 서류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그중 하나에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집을 파는구나.
여기 언니가 좋아하던 보이차야. 영숙이 정성스럽게 우린 차를 내놓으며 앉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다정한 미소였어요. 고마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30년 만의 만남이었는데 첫 마디부터 집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언니 준호 잘 크죠? 이제 대학생이라던데. 응. 그런데 영수가.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우리 옛날 살던 집을 판다면서?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 이야기구나. 언니도 들었어? 30억이라던데. 맞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더라고. 영숙의 태연한 모습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숙아, 그런데 그 집이. 왜? 그 집이 원래 내 집이었잖아. 순간 영숙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정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30년 전에 너가 그랬잖아. 오빠가 빚을 많이 남겨서 집을 정리해야 한다고. 나중에 연락한다고. 언니. 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그때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거짓말? 언니 정말 기억이 안 나? 오빠가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졌었잖아. 그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고.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언니가 그때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대신 정리해 준 거야. 빚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럼 지금 그 집은 어떻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제 질문에 영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30년 동안 도움도 못 주면서 이제 와서? 도움? 나는 30년 동안 네가 연락 한 번 안 했잖아. 연락? 언니가 먼저 연락 끊었으면서.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그런 적 없는데. 언제?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영숙에게서 전화가 온 기억이 없었어요. 영숙아, 나는 정말 모르겠어. 그 집이 정말 내 집이 아니었던 거야? 언니. 영숙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돈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돈이 보인다고? 그럼 뭐야? 3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집이 30억이라는 소리를 듣더니 자기 집이었다고? 영숙의 차가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 정말 실망이야. 이럴 줄 몰랐는데. 영숙아,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그만해. 영숙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나도 할 말이 많아. 30년 동안 오빠 빚 정리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우리 남편도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영숙의 아들 진우가 아내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모? 진우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조카였습니다. 진우야. 안녕. 어머, 이모가 왜 여기 계세요? 진우의 아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아들. 이모랑 얘기 중이야. 영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진우 식구들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진우야. 영숙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셔. 할머니 집이 본래 이모 집이었다고 하시네. 네? 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나타나서는 집이 30억이라는 소리를 듣더니. 영숙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야? 글쎄요, 언니. 30년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그런데 정말 그 집이 이모 집이었어요? 진우야, 너는 몰랐겠지만. 이모. 영숙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들이 오해할까봐. 오해?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뜻인가? 저는 온 가족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모, 죄송한데.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는 지금. 영숙이 마치 환자를 대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힘드시나 봐. 손자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던데. 힘들다고? 지금 나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는 거야? 영수가, 나는 정상이야.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야. 언니 알아요. 언니 마음. 하지만 영숙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미친 사람이 된 거야?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저는 차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숙이 마치 아픈 사람을 배웅하듯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니. 영숙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우리도 당황스러워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신우이의 차가운 시선, 조카 가족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영숙이가 맞는 걸까? 내가 돈에 눈이 먼 걸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해. 영숙이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숙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30년간 억울해했던 것도 모두 제 착각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놓친 게 있는 걸까? 새벽녘 저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진실이 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영숙의 차가운 거부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숙의 집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아니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온 거였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민수야. 들어와.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30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연이가 하루 종일 안 계셨다고 하던데. 말해야 할까? 아니면.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고모를 만나고 왔어. 고모를? 갑자기 웬일로? 민수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간 거의 왕래가 없었던 고모를 갑자기 만났다니 이상하게 생각할 만했어요. 민수야, 너는 혹시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 기억나니? 예전 집이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한옥 말씀이세요? 그래, 그 집. 민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마당이 넓었던 것 같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집 얘기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 집을 내 고모가 팔려고 해. 30억에. 30억?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런데 민수야. 어머니, 잠깐만요. 고모가 그 집을 왜 파세요? 그 집이 고모 집인가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게. 엄마도 궁금해서 고모한테 물어봤어. 그리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민수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 여사에게서 들은 소문부터 영숙의 집에서 당한 굴욕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고모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고모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잖아요. 그건. 그런데 갑자기 집이 30억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가신 거예요. 고모가 오해할 만하지 않나요? 민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정말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궁금해서. 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호 등록금 때문에 그런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까지. 민수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야? 돈 때문에 거짓말할 사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해요. 이해? 이해한다고?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정상이야. 그리고 그 집에 대한 기억도 분명해. 어머니 30년 전 일이에요. 기억이 정확할 수 있을까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안고 그 집에서 나오던 날을 어떻게 잊겠니? 내가 갓 100일이 지났을 때였어. 어머니. 내 고모가 오빠가 빚을 많이 남겨서 어쩔 수 없다. 언니는 준호랑 먼저 나가라고 했던 그 말을 어떻게 잊겠어?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만약 정말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기신 거라면? 고모가 그걸 대신 정리해 주신 거라면? 민수야, 너도 고모 편이야? 편이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모가 30년 동안 우리한테 뭘 바란 적 있나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용돈? 그 얼마 안 되는 용돈이? 민수야,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30년 전 일을 들고 나와서 고모를 의심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는다니. 민수야. 어머니, 고모한테 사과하세요. 뭐라고? 오늘 무례하게 굴었던 거 사과하시라고요. 고모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과? 내가 영숙이에게? 민수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고요.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 지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여보, 어머니가 고모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오셨대. 민수가 지연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걱정인지 의심인지 모를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지연아, 너까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준호 등록금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요. 결국 모두가 나를 의심하는구나.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알겠어. 너희들은 모두 고모 편이고 엄마는 돈에 눈먼 사람이라는 거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는 알기나 해? 전셋집을 옮겨 다니면서 남의 집 눈치 보면서 살아온 걸 알기나 하냐고. 어머니. 영숙이는 30년 동안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니? 민수와 지연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그런 표정으로? 준호야. 제가 손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대학을 보내야 해.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준호야, 넌 공부만 해. 등록금은 할머니가 꼭 마련할 테니까. 할머니. 그날 밤 저는 혼자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뭔가 이상해. 영숙이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 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30년 전 그 집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마당에서 찍은 사진, 갓난 민수를 안고 대문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이 모든 게 거짓말일 리 없어. 사진을 보며 저는 30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순자야, 이 집은 민수가 클 때까지 너희가 지켜야 한다고. 그 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숙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 진실을 밝혀내겠어. 준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의심과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30년 동안 당한 억울함을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어.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 집의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수요일 오후 저는 마트에서 진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돌아보니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일은 안 가도 돼? 오늘 반차 냈어요. 어머니 걱정되어서요. 지연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아. 엄마는 늘 이렇게 살았어. 그게 아니라 며칠 전 일 때문에요. 지연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정말로 그 집이 어머니 집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아, 너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연이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핀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상한 느낌? 민수 오빠가 고모한테 전화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지연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마트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김 이모, 쉬는 시간이니까 잠깐 나가셔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연이와 함께 마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연아, 무슨 얘기였어? 어머니, 민수 오빠가 고모한테 전화할 때 들었는데요. 지연이가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예전 일을 기억하실까봐 걱정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전 일? 네.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하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전 일을 기억할까봐 걱정된다고? 지연아, 그게 다야? 아니에요. 더 있어요. 지연이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계속했습니다. 고모가 괜찮다, 어차피 증거는 없으니까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무슨 증거? 지연아, 정말로 그런 말을 들었어? 네, 분명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혹시 정말로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드디어 날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구나. 저는 지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너라도 날 믿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날 오후 저는 지연이와 함께 집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생긴 것 같아 속이 후련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30년 전 일을 자세히 얘기해 줄게. 네, 들을게요. 저는 지연이에게 그날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 영숙이 찾아와 한 말, 그리고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지연아, 가장 이상한 건 뭐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이 집은 순자와 민수가 지켜야 한다고. 지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는 오빠가 빚을 많이 남겨서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어. 완전히 다른 얘기였지. 어머니, 혹시 시아버님이 정말로 빚을 많이 지셨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아니야. 우리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 빚을 질 만한 사업도 한 적이 없고.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고모가 거짓말을 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지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연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오빠와 고모의 통화를 들은 후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증거가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요. 정말 그렇겠지. 왜 증거 얘기를 했을까?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어머니, 혹시 옛날 서류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집 관련 서류 말이에요. 서류? 네, 집을 샀을 때 계약서나 등기 권리증 같은 것들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있을 거야. 집에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상자에 들어 있거든. 그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연이의 제안에 제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지연아, 좋은 생각이다. 오늘 당장 뒤져보자.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곧바로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언제 정리하신 거예요? 남편이 돌아간 직후에. 중요한 서류들만 모아놨어.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봐요. 지연이가 한 장의 서류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부동산 매매 계약서예요. 1985년에 작성된. 지연이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여기 보세요. 매수자가 어머니 남편분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약사항에 매수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소유권 자동 이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배우자에게 소유권 자동 이전? 지연아,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지연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어머니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 집은 정말 내 집이었다는 거야? 지연아, 그럼 영숙이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지연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사기예요. 완전한 사기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간 품어왔던 의혹이 드디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영수가 내가 정말로 나를 속인 거였구나. 어머니, 우리 더 찾아봐요. 다른 중요한 서류도 있을 거예요. 지연이와 함께 상자를 뒤지던 중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봐요. 뭐야? 유언장이에요. 시아버님이 직접 쓰신 것 같아요. 유언장에는 시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아내 김순자에게 물려준다. 특히 이 집은 손자 민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순자가 지켜주길 바란다. 어머니.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유언장이 있는데 어떻게 고모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억눌러 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가 이 모든 걸 숨긴 거야. 나를 완전히 속인 거라고.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지연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들만 있으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예요. 지연아, 그런데 영숙이가 이미 집을 팔면 어떻게 해? 그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 30년간 억울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민수한테는 언제 말할까? 일단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나서요. 지금 말하면 또 고모 편을 들지도 모르니까요. 지연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는 아직 영숙을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지연이가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말을 믿어주고 함께 싸워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영수가 각오해라.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고모가 내일 집 계약을 진행한다고 민수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네. 부동산에서 바이어를 찾았다고 내일 당장 계약금 받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지연아, 어떻게 하지? 아직 변호사도 못 만났는데. 어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내일 부동산에 가 있을 동안 우리가 고모 집에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뭐라고? 남의 집에?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모가 중요한 서류들을 숨겨놨을 거예요. 특히 시할머니가 진짜로 남기신 유언장이나 등기 권리증 같은 것들이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건. 어머니, 그 집은 원래 어머니 집이었어요. 그리고 고모가 30년 동안 어머니를 속인 거라고요. 지연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 끝이에요. 고모가 집을 팔아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당한 억울함을 이대로 넘길 순 없어. 좋아해보자. 다음 날 오전 10시 저희는 영숙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저기 고모 나와요. 영숙이 택시에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 저희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아,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알아봤는데 고모댁 비밀번호는 진우 오빠 생일이래요. 지연이가 도열하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문이 열렸어요. 정말 들어가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들어가요. 거실에 들어서자 저는 다시 한번 그 집의 화려함에 놀랐습니다. 30년간 제가 전세집을 전전할 동안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서류는 보통 안방이나 서재에 보관하잖아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중요한 서류를 찾아야 해. 저희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실 한쪽에 큰 서랍장이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부터 찾아봐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온갖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서류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아, 여기엔 없는 것 같아. 어머니, 저쪽 옷장도 봐요. 옷장을 열어보니 윗칸에 여러 개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지연아, 저기 상자들 좀 내려봐. 지연이가 의자를 가져와 상자들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이 상자가 제일 묵직해요. 첫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상자 안에는 30년 전 그 집과 관련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맨 위에는 어머니,
이거 봐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진짜 유언장. 시어머니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 박옥부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남긴다. 내 아들 김영수가 일찍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며느리 김순자에게 이 집과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손자 민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순자가 이 집을 지켜주길 바란다. 1994년 3월 15일 박옥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날짜를 봐요. 1994년 3월이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유언장이구나. 지연아, 더 찾아봐. 분명 다른 것도 있을 거야. 상자 안을 더 뒤져보니 집의 원본 등기 권리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머니 대박이에요. 왜? 여기 봐요. 등기 권리증 원본에는 소유자가 시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여기 메모가 있어요. 지연이가 작은 종이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순자야, 이 집은 내가 지켜라. 민수를 위해서라도. 마이너스 영수.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여보.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지연아, 이게 다야? 아니에요. 더 있어요. 지연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고모가 직접 쓴 메모 같아요. 영숙이가 쓴 메모? 메모에는 영숙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법을 모르니까 괜찮을 것이다.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완료. 유언장은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언니가 의심하면 오빠 빚 이야기로 넘어가자. 제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인연이 정말로. 지연아,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였어. 네, 어머니. 완전히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때 상자 바닥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봐요.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의 명의는 김순자? 이게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네, 그런데 어머니가 만든 통장이 아니에요. 여기 거래 내역을 봐요. 통장을 자세히 보니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연아, 이게 뭐야? 어머니, 이거 임대료 같아요. 집 임대료가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임대료? 그럼 영숙이가 그 집을 세줘서 받은 돈이 내 명의로? 그런데 어머니가 이 돈을 받은 적 있어요? 당연히 없어. 이런 통장이 있는지도 몰랐어. 이 여자가 정말. 지연아, 그럼 영숙이가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아 쓴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불법이에요. 어머니 모르게 어머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도 그렇고 그 돈을 가로챈 것도 그렇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속아 살았다니. 영수가, 너는 정말. 그때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누가 와요? 지연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하지? 어머니, 서류 챙겨서 나가요. 빨리. 저희는 급하게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짜 유언장, 등기 권리증 원본, 영숙의 메모, 그리고 제 명의 통장까지. 야, 누가 거기 있어?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들킨 건가? 어머니, 베란다로 나가요. 다행히 이 아파트는 1층이었습니다. 저희는 베란다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나갔어요. 지연아, 무사히 나온 것 같아.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이 서류들로 충분해요. 가방 속의 서류들을 만지며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에 찼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고모한테 이 서류들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영수가, 이제 내가 30년간 나한테 한 짓을 모두 갚아줄 때가 됐어. 그날 오후 저희는 집에 돌아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변호사한테 가면 100%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지연아, 그런데 먼저 영숙이한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고모가 순순히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 거야. 30년간 거짓말해 온 사람이. 하지만 저는 영숙에게 직접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30년간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어요. 영수가 드디어 내 정체를 다 알아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으니까요. 오후 2시 저는 영숙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제 찾아낸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영수가 오늘 너의 거짓말을 다 벗겨내겠어. 딩동. 누구세요? 나야, 순자.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영숙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언니, 갑자기 또 웬일이야? 영수가 할 말이 있어. 뭔 말? 영숙이 문을 반만 열고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여보내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뭔가 눈치챈 건가? 영수가 들어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해도 되잖아. 무슨 일인데?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진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내 집에서. 뭐? 영숙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 들어갔어.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찾아냈지. 영숙의 입이 파르르 떨렸어요. 언니, 그건 불법 침입이야. 불법 침입?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을 가로챈 사람이 불법 침입이라고? 언니. 영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것도 봐. 저는 영숙이 직접 쓴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순자 언니는 법을 모르니까 괜찮을 것이다. 영숙이 그 글씨를 보자 완전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것도 내가 쓴 거지? 그건. 그리고 이것도. 제 명의로 된 임대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아 먹은 것도 다 알았어. 영숙이 벽에 기대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수가 30년 동안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속인 거야? 언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 유언장까지 숨기면서 나를 속인 게 아니라고? 언니, 들어봐.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그때 우리가 정말 어려웠어. 우리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영숙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만 빌려 쓰려고 했던 거야. 잠깐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잠깐이야? 언니, 정말 미안해. 돌려주려고 했었어. 언제 돌려주려고 했는데? 영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복도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진우가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왜 여기 계세요? 진우야,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저는 진우에게도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너희 할머니가 진짜로 남기신 유언장이야. 진우가 유언장을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 그리고 내 엄마는 30년 동안 이걸 숨기고 있었어.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진우가 영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우야, 그게. 사정이 복잡해. 엄마, 대답해 보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유언장을 숨기고 이모를 속인 게 정말이에요?
영숙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좋아. 맞아. 영숙이 소리를 지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다 했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엄마. 진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그 집이 원래 내 거였어야 했어. 영숙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만 물려주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그래서 남의 집을 훔친 거야. 훔쳤다고? 나도 이 집안 딸이야. 영수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민수까지 왜 여기에?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고모한테 또 이상한 말씀 드린 건 아니죠?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직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 저는 민수에게도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할머니가 진짜로 남기신 유언장이야. 민수가 유언장을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고모가 30년 동안 이걸 숨기고 우리를 속인 거야. 뭐라고? 민수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고모, 이게 정말이에요? 영숙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완전히 포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 민수야. 고모가 다 한 거야. 고모.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내 고모도 할 말이 있을 거야. 진우가 갑자기 영숙을 감싸고 나섰어요. 이모,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제 와서 30년 전 일을 들고 나오는 것도.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모, 엄마도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아빠가 사업 실패해서. 그게 남의 집을 훔칠 이유가 되냐? 훔쳤다고 하지 마세요. 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이 집안 딸이에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었던 거라고요. 이 자식까지.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왜? 어머니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고모 집에까지 들어가서 뒤지신 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고모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도 법을 어기셨잖아요. 법을 어겼다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거잖아요. 내 아들마저. 민수야, 그 집은 원래 우리 집이었어. 그래도 지금은 고모 집이잖아요. 30년 동안이나.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등진다니. 민수야,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르겠니?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이제 와서는 늦었다는 거야? 어머니, 고모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왜? 불법 침입한 거 사과하시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럴 수 있나? 민수야, 엄마를 이렇게 보는 거야?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그때 영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언니 봤지? 민수도 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영숙아. 언니, 이제 그만해. 30년이 지났어. 포기해. 포기하라고? 그래.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영숙이 완전히 개기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어.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지 30년이나 됐는데. 영숙아, 너 정말. 그리고 언니 불법 침입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고소? 내가 언니를 고소하면 언니가 더 곤란해질 거야. 영숙의 협박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좀 모시고 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진우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가시죠.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싫어.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내 아들마저 나를 막는구나.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좋아, 알겠어. 저는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영수가 그리고 진우야. 뭐요? 나는 포기 안 해. 절대로. 언니. 30년 동안 당한 억울함을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난 듯 들어오지 않았고 지연이만이 제 곁에 있어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아,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날 등지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뭐라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민수야. 변호사를 만나서 정당하게 해결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완전히 나를 버린 건 아니구나. 민수야, 고마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서늘했어요. 아들마저 의심했던 그 순간의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그날 밤 저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도 다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이야. 월요일 아침 지연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고모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 네, 진우 오빠가 방금 전화했는데 고모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영숙이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워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30년을 가족으로 지낸 시누이였거든요. 어떻게 된 거래?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같다고 해요. 며칠 전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나 봐요. 저는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지연아, 병원에 가봐야 하나?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지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이미 병원에 가셨어요. 1시간 후 저는 병원 복도에서 민수와 진우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고모는 어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하지만 민수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민수야. 어머니가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고모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때 진우가 다가왔어요. 이모, 엄마가 이모를 만나고 싶어 해요. 나를? 네,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30년간 보아온 그 당당하고 교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초라한 환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영숙이 제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나 교활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후회와 슬픔만이 남아 있었어요. 언니. 영숙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언니, 정말 미안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아. 언니,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영숙아, 왜?
왜 그랬어? 언니 사실은 나도 참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오빠 이야기만 하시잖아. 오빠가 참한다, 오빠 며느리가 착하다. 영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딸인데도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 영숙아, 언니 처음엔 정말 잠깐만 빌려 쓰려고 했어. 우리가 정말 어려웠거든.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한테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왜? 언니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언니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 숨긴 거였어? 영수가 그래도 이건 너무했어. 알아 언니. 나도 알고 있었어. 영숙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잠 못 자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매일 밤 언니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에. 그때 문이 열리며 진우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민수야. 이리 와봐. 영숙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너희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 진우와 민수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우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영숙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한테 30년 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 엄마. 그리고 민수야. 영숙이 이번에는 민수를 보았어요. 고모가 내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모 그럼 정말로. 그래 그 집은 원래 내 어머니 집이 맞아. 영숙이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할머니 유언장도 진짜고 고모가 30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 고모.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그때 진우가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절했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야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이모를 불법 침입자라고 했잖아요.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모를 30년 동안 속인 걸 알면서도 엄마를 감쌌어요. 진우야. 이모 정말 죄송합니다. 이모가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그 순간 민수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민수야 일어나. 어머니가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믿지 않았어요. 민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하고 고모 편을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는 민수를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 3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전세집 돌아다니면서. 민수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다시 말했어요. 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뭐? 그 임대료 통장. 언니 명의로 된 그 돈들. 응. 그 돈으로. 진우 대학 등록금도 내고 결혼 자금도 마련했어.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우야 너한테 써준 모든 돈이 사실은 이모 돈이었어. 뭐라고? 진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그래. 너는 이모 돈으로 공부했고 결혼했어. 진우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모 어떻게 하죠? 제가. 진우야 괜찮아. 저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몰랐으니까. 이모. 그때 영숙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영숙아 누워 있어. 아니야 언니. 나는 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해. 영숙이 힘들게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영숙아 일어나.
언니 나는 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영숙이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영수가 일어나. 이제 됐어. 언니. 나도 너를 이해해. 딸로서 서운했던 마음. 제가 영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방법이 잘못됐어. 알아 언니. 정말 잘못했어. 그때 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모 저희가 배상해 드릴게요. 뭐라고? 30년간의 임대료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모두 계산해서 드릴게요. 진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이모. 당연한 거예요. 민수도 나섰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고모 가족이 그동안 받은 이익을 모두 돌려드려야 해요. 그럼 집은?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집이죠.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래부터 어머니 집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저희는 모두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영숙이 직접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집의 소유권을 저에게 돌려주겠다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했어. 영숙이 서명을 마치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 언니가 당당하게 사시길 바라.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어머니 축하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머니 저도 축하드려요. 민수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30년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네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집에 30년 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영숙 가족이 이미 짐을 빼고 나간 빈집이었지만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의 추억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여보 드디어 집을 되찾았어.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라고 했던 이 집 이제야 다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됐어. 그때 민수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감회가 남다르시죠? 그래 민수야. 정말 오랜 시간이었어.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준호 등록금도 걱정 없겠어요. 그래 준호. 민수야 이 집을 팔아서 준호 대학 등록금도 내고 우리도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자. 어머니 이 집 안 파시고 여기서 사시면 안 돼요? 아니야. 이 집은 너무 커. 관리하기도 힘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엄마는 이 집에서의 추억보다는 앞으로 너희들과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이 더 중요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맺혔던 한이 모두 풀린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졌어. 꿈속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마음 편히 살아.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남긴 집 제대로 지켜냈어. 30년 만에 되찾은 진실 그리고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들고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준호야.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할머니가 30년 동안 고생하신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0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남에게 휘둘리는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야 할머니는 강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정말 강해요. 할머니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날 오후 저는 새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 그 큰 한옥에 비하면 훨씬 작은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더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이제야 정말 내 집이구나. 전세가 아닌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사는 기분은 정말 달랐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연이가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영숙 고모가 퇴원하셨대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요. 영숙이가. 지난 6개월 동안 영숙은 2번 더 입원했었어요. 30년간 숨겨온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져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고모가 뭔가 부탁드릴 게 있다고 하시는데. 부탁?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게 정리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영숙을 만날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번쯤은 만나야 하지 않을까? 이틀 후 저는 영숙을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6개월 전에 비해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표정은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언니, 와줘서 고마워. 영숙아, 몸은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의사가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괜찮다고 하더라. 영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부탁? 언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 영숙아, 나는 이미. 아니야, 언니. 법적으로 해결된 건 알아. 하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마음속에서도 나를 용서해 줬으면 해.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30년간 쌓인 감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는 없었거든요. 영숙아, 솔직히 말하면. 응, 언니. 뭐든 말해줘. 아직도 가끔은 화가 나.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언니. 내가 언니한테 30년 동안. 하지만 영숙아. 제가 영숙의 말을 끊었어요.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언니. 미워하는 것도 힘들더라. 30년간 미워하느라 내 마음도 많이 아팠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영숙아,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뭐? 나도 미안해. 언니가 왜? 내가 너무 강하게 몰아붙인 것 같아. 내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그건 내 잘못이야.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당연한 걸 요구한 거야. 내가 잘못한 일을 바로잡으라고. 그때 영숙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언니, 이거. 낡은 열쇠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 집 열쇠야. 원래 언니가 갖고 있어야 할 열쇠. 30년 전 그 집의 열쇠. 나는 30년 동안 이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매일 죄책감을 느꼈어. 영숙이 열쇠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제야 언니한테 돌려드려. 제 손에 쥐어진 차가운 열쇠.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30년간의 시간과 진실의 무게였어요. 영숙아. 언니, 이제 내 마음도 편해져. 정말로.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영숙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고모랑 화해하신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화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 어머니, 대단하세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라면 30년 동안 속은 걸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연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져. 준호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응, 준호야. 이제 정말 끝났어. 그렇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숙이 진우와 함께 시골에 작은 카페를 차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 고모가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지연이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순자 언니에게. 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골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순자네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언니 이름을 붙인 건 제가 평생 언니를 기억하며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언니가 30년간 보여주신 끈기와 용기를 저도 배우고 싶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언니가 좋아하시던 보이차도 준비해 두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영숙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순자네 카페라고? 어머니 가보실 거예요? 언젠가는 가봐야지. 그해 가을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영숙의 카페에 갔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였어요. 언니. 영숙이 반갑게 뛰어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된 듯 보였어요. 영숙아, 카페가 예쁘네. 언니가 와줘서 고마워. 카페 안쪽 벽에는 큰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 영숙아, 저 글귀는 언니한테서 배운 거야.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낸 언니를 보면서 영숙이 보이차를 우려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진우랑 함께. 진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이모 어서 오세요. 진우야, 잘 지내니? 네, 이모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홀가분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의 아픈 시간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들에 대해서요. 해가 질 무렵 저희가 카페를 나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언니. 영숙이 저를 불렀어요. 언니 덕분에 나도 진짜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영숙아. 언니가 30년 동안 보여준 것처럼 나도 이제 정직하게 살고 싶어. 영숙의 눈이 맑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맑은 눈빛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영숙 할머니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래, 준호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할머니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편안해 보이시고. 민수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0년간. 민수야, 그 시간이 모두 고생만은 아니었어. 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정말 그렇다. 30년간의 고생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랜만에 그 낡은 열쇠를 꺼내봤습니다. 영숙이 돌려준 그 집의 열쇠였어요. 이제 이 열쇠는 필요 없겠네.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어요. 30년간의 기억이 담긴 소중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꿨습니다. 순자야, 정말 잘했어. 여보, 이제 마음이 편해. 그래,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앞으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남긴 집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졌어. 꿈에서 깬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준호는 당당하게 대학에 다니고 있고 민수는 더욱 성실한 아들이 되었으며 지연이는 저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숙도 진정한 참회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습니다. 30년간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집을 되찾았다. 하지만 진짜로 되찾은 건 집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정말로 온다는 걸 배웠다. 그때 준호가 학교에 가면서 인사했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30년 전에는 듣기 어려웠던 말이 이제는 매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오후에 지연이가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 이야기가?
네, 동료들이 어머니처럼 강한 분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아, 나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머니. 지연이가 제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의로운 일에는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걸요.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하며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뭔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 집을 되찾은 지 정확히 6개월 된 날이에요. 벌써 6개월이나 됐구나. 그래서 작은 파티를 하려고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은 너희들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야. 평범하게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들 챙겨주고 준호 도시락 싸주고.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영숙이네 카페에도 놀러 가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속이신 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연아,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정말 긴 여행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현명하고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구나. 마지막으로 저는 베개 밑에서 그 낡은 열쇠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너는 역할을 다했어. 고마워.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나도 새로운 계절을 시작해야지. 55세의 늦은 나이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들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30년간의 억울함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평생 기억에 남을 가장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모든 하루들이 이제는 온전히 저의 것이 될 테니까요.